네, 안녕하십니까. 나는 PM이다. 제 40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딱 떨어졌나요? 40회. 한동안 대표님 목소리가 진중하네요. 자다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잠겨가지고. 또 오늘은 목소리가 좀 시비를 거시는지 10월의 마지막 밤이라고 지금. 목소리가 네. 좋아서. 네. 오늘 10월의 마지막 밤이네요. 네. 그러네요. 이용님이 그 10월의 네. 마지막 밤을 외쳤었는데. 자, 오늘은 이제 2017년 10월 31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저희는 지금 압구정동의 스튜디오에서 이 녹화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이제 저희 방송이 40회를 맞이를 했습니다. 뭔가 축하 파티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끝나고 저희끼리 간단하게 치킨에다가 초를 꽂고 치맥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님을 이제 초대할 2부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상혁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거 뉴럴 네트워크인가요? 생각의 원리?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저희 방송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일단 제가 먼저 그 이상혁 대표님에 대한 간단한 프로필 먼저 소개해드리고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조금 이따가 이제 본인 소개할 시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그 로이 컨설팅 대표 컨설턴트로 이제 계시고요. 전에 KBG 스튜디오 게임회사였죠. 예, 대표이사도 하셨습니다. 주요 강의 경력은 이제 뭐 이수그룹, SKT, CJ 오쇼핑, 연세대학교 등등인데 주로 하셨던 게 생각 정리 기술 및 노트 사용법, 네. 창의적 뭐 창업 아이디어 발굴, 생각 정리 기술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직접 그 쓰신 책도 타이틀이 생각 정리를 위한 노트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2013년에 출간을 했는데 아직도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는. 네, 작년 말에 네. 저 개정판 나와서 다시 네. 또 판매를. 네. 예. 몇 세? 처음 찍었던 건 3세까지 했고요. 예. 이번에 새로 또 해서 예. 뭐 새로 치면 네 번째. 축하드립니다. 별 네, 말씀. 100세를 이제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바시라고 이제 CBS에서 운영하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63회 가족을 위한 생각 정리 기술이라는 이제 또 발표를 하고 유튜브에도 또 올라가 있죠. 네. 예. 자, 이상이 이제 제가 뒷조사한 내용인데 이게 별로 얼마 없어요. 그래서 네. 이제 앞에 카메라 보시고 간단하게 스스로 네. 이제 좀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상혁이고요. 근데 여기 방송 굉장히 엄숙한 방송인가요? 아니요, 저희 지금 전혀 아닙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네, 잘한다고. 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굉장히 엄숙한 방송이라. 아니에요.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네,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상혁이라고 하고요. 예. 제 원래 직업은 그 HR 컨설팅 회사에서 헤드헌팅하고 네. 그 회사 안에 이제 팀 셋업하고 이런 일을 한 13년 했습니다. 예. 예, 그랬고 이제 중간에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스타트업들 막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 회사 나와서 회사 만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제 조직 셋업해주고 하다가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스타트업들 많이 생겼잖아요. 예. 거기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멘토링도 하고 셋업 도와주고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뭐 회사도 좀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었죠. 지금 현재는 이제 주로 헤드헌팅 업무하고 그다음에 그 스타트업 관련 이제 멘토링 그다음에 뭐 교육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그 방송은 항상 저희 게스트분들이 이렇게 또 열심히 그 준비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자료를 먼저 간단하게 듣고요. 자료 보면서 그 다음에 저희가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상혁 대표님이 준비하신 생각의 원리라는 주제의 내용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생각을 하고 또 정리를 하고 하는 데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원리하고요. 예. 그걸 가지고 메모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어떤 노트를 써서 스케줄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까지 짧게 예. 짧고 굵게 오늘 한번 말씀드리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전혀 엄숙하지 않게 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기 있으면서 여기 굉장히 엄숙한데 저는 또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전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네. 저는 뭐 피트만 밟으면 됩니다. 네.
자, 보통 이제 생각 정리를 할 때 이제 메모 얘기 많이 하시죠. 예, 하는데 이제 생각을 정리하는 정리해서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만화입니다. 만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만화 안에는 그림, 뭐 이야기 내용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저게 이제 스누피잖아요. 네. 스누피는 보통 4컷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 하나를 이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 4개의 그림이 있는데 이걸 전부 다 하나의 메모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왼쪽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스누피가 뭔가 혼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른쪽에 스누피가 공을 던지고 있고, 왼쪽 아래는 공이 이렇게 바닥에 튕겼어요. 오른쪽 아래는 또 스누피 친구죠. 우드스탁이 또 뒤로 이제 막 뛰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자의 메모가 하나하나 가진, 그림 하나 가진 의미가 있어요. 그죠? 이거 이제 중에 2개를 뽑아서 이렇게 보여줘 볼게요. 자, 왼쪽에는 스누피가 공을 던져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우드스탁이 뒤로 뛰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여기서 보면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하게 되냐면 저 공이 누구를 향해서, 우드스탁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다고 상상을 하게 돼요. 맞죠? 네. 피터는 혹시 날아가지 않습니까? 아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날아가죠. 네, 날아가야죠. 대답을 잘못하면 캐나다 전경으로는 되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 우리는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이야기 흐름을 보고 왼쪽에서 공을 던지면 예, 공이 날아간다 머리에서 생각을 해요. 그럼 요 2컷의 내용만 가지고도 뭔가 이야기가 전달이 되죠. 네. 그럼 여기 보면 스누피가 있고 배경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 것 같으세요? 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이거를 이제 보시는 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왼쪽의 컷과 오른쪽 컷 사이의 중간에 공간이 있죠. 네. 저 공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만화를 만들 때요, 저 공간이 어느 정도로 벌려서 만화를 다음 컷을 그리냐에 따라서 만화의 속도가 달라지고요, 긴장감이 달라지고요, 머릿속에 상상하는 게 달라지고요. 네. 저 안에서는 그 공이 저 우드스탁을 향해서 날아가는 모습을 어디로 표현했냐면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만약에 4컷을 이렇게 놓고 보면 보세요. 좀 더 다양한 얘기가 되죠. 왼쪽에 스누피가 공을 던지고 오른쪽에 우드스탁이 뛰어가다가 공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우드스탁이 공을 너무 크다 보니까 맞아서 죽었어요. 그죠? 네. 예. 요 4개 컷을 가지고 우리는 그 컷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뭘 할 수 있어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죠? 그럼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컷을 맨 왼쪽 딱 옮겨볼게요. 자, 똑같은 내용이지만 똑같은 메모에 4개가 붙었지만 이야기는 달라져요. 네. 좀 전 거는 공을 던졌는데 맞아서 죽었어요. 스누피가 일부러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컷은 맨 끝에 거 앞으로 당겨보니까 스누피가 일부러 우드스탁을 맞춘 것 같아요. 그죠? 의도가 달라지죠. 자,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항상 우리는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자료를 보고 뭔가 상황에 닥쳤을 때 머릿속에 막 쥐어짜내려고 막 합니다. 그죠? 하지만 생각은 뭐예요?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바로 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연 발생. 그렇죠. 네. 내가 생각이 나게끔 해주는 게 바로 생각 정리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는 게 바로 메모고요. 어떻게 메모를 내가 순간순간 드는 생각을 잡아서 정리해놓고 펼쳐놓고 다시 보는 거죠. 다시 보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생각 정리의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메모는 결국에 생각의 시작이다. 보통은 메모를 할 때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그걸 정리하려고 메모를 하시거든요. 소위 말해서 결과를 쓰거나 요점 정리를 하시려 하는데 절대 그건 메모가 제대로 메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나는 거 생각을 전부 적고 펼쳐놓고 나서 다시 보면서 그때부터 뭐가 드는 거냐면 생각이 시작을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는 생각을 적어놓은 게 생각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기록을 할 때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손메모, 노트,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렇게 저장을 하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메모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정리를 하게 되고요. 저는 이 메모에 대해서 수첩 공부하고 자꾸 연결이 돼가지고요. 그 수첩공지의 그 메모 일종의 이제 있는 거죠. 쓰는 게 아니라. 쉬었죠. 박사모 열렬 네. 팬입니다. 아, 그러시죠. 뭔 소리야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굴욕적인. 아니 그 박동수라고 제가 아는 네. 유명한 분 있어요. 그쪽 그래요? 박사모. 네. 아, 그러시죠. 그분은 제가 모르는데. 큰일 날 뻔했잖아요. 박 씨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메모는 자기의 생각을 잡아 정리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뭐예요? 저장이 저장. 목적입니다. 예, 그 구분을 왜냐하면 이 질문 굉장히 많이 하세요. 내가 메모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로 하는 것과 손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컴퓨터 말 그대로 저장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은 내가 메모를 해서 정리한 것을 어디다? 컴퓨터에 저장한다고 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팁으로 이제 세로줄 노트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보통 우리 쓰는 노트가 이렇죠. 가운데 줄이 있거나 아니면 뭐 방안으로 돼 있거나 이제 줄이 없거나 한데 보통 이렇게 메모를 하실 때 막상 쓰려면 좀 막막한 경우들이 많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노트 한가운데 이렇게 줄을 세로 쭉 긋습니다. 네. 긋고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다가는 뭘 적으시냐면 사실을 적습니다. 실제 소위 말하는 팩트를 적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뭐냐면 그 사실에 대한 생각을 적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뭔가 저걸로 하는 내용이 어디까지가 사실이냐, 어디까지가 내 생각이 반영되어지지 않은 사실이냐를 생각해 보시면 저 사실을 적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 상황이 벌어지면 나는 거기에 대해 판단을 하게 돼 있고 뭔가 감정이 서거나 생각을 하게 돼,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메모를 하는 것들은 사실과 생각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보게 되면 그 상황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때 당시에는 메모를 했을 때, 이런 내용이나 당시는 알고 있지만 몇 달 지나고 며칠 지났을 때 받았을 때 이게 뭐지라고 생각해보면 이건 뭐냐면 사실과 생각이 섞여서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일주일만 지나도 저렇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메모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팩트와 생각을 나눠보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생각이 적혀지면 자연스럽게 할 일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거기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할 일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평상시에 쓰고 있는 업무 노트 이제 샘플로 이제 적어 놓은 거고요. 보시면 왼쪽에 까만색으로 실제 있었던 일들, 전화 받았던 것들, 뭐 밑에 했던 것들 쓰고요. 오른쪽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 아이디어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그 빨간색이 할 일인 건가요? 네, 할 일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이렇게 뭐 이력서 같은 거 더 이제 많이 보니까 붙여놓고 똑같아요. 이력서가 팩트입니다. 거기에 내 생각을 파란색으로 적고요. 할 일을 빨간색으로 적는 거예요. 컬러 코드를 좀 바꿔놓고 하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응용할 수 있겠죠. 세로줄을 쓰지 않아도 평상시 노트에서도 까만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구분해서 쓰면 눈에 들어오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 말하는 논리라는 게 A, is B가 가장 기본이잖아요. 어떤 문장이나 어떤 논리도 가장 기본인 A, is B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항상 A가 사실이고 B가 그로 인해 파생되는 생각이나 할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사실과 생각으로 나누어 생각하시다 보면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실 수 있는 기본이 될 수, 훈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할 일을 가지고 결국엔 뭘 하시냐면 스케줄을 만드는 거예요. 네. 스케줄 관리를 할 때, 이거 제가 실제 쓰고 있는 그 위클리고요. 보시면 이제 뭐 위에 노란색, 파란색, 분홍색, 뭐 주황색 여러 가지 있죠. 저는 주황색은 사람을 만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이제 업무를 개인 업무할 때 쓰고, 노란색은 가족과의 시간 뭐 이런 식으로. 뭐 저기 보면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뭐 보라색이 있어요. 보라색은 저 혼자 지내는 시간, 뭐 보내는 시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요걸 이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패턴이 돼서 내가 할 일들은 미리 집어넣고 하기도 하고요. 내가 한 것들을 적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케줄을 2번을 씁니다. 하나는 내가 할 일들을 적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보통 스케줄 이렇게 약속장으로 쓰시거든요. 누구 만나기로 하고. 네. 내가 누군가와 이렇게 접점이 있을 때만 쓰는데, 내가 나하고 나 스스로 뭔가 하는 것도 적으시면 좋죠. 그래서 하시다 보면 이렇게 패턴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저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날 사람을 제일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은 회사에서 내 업무를 주로 많이 하죠. 그 주말에는 가족과 보내고, 주말 오후 시간에는 1시나 오후 시간에 제 개인 업무를 한 2-3시간 합니다. 이게 몇 년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이제 패턴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가 해야 될, 실제 될 팩트, 그걸 가지고 내 생각, 그 다음에 할 일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해서 생각 정리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메모는 왜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그래서 스케줄에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그래서 보통 스케줄 관리가 잘 안 되시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쓰는 시간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이메일 보내고 회의하고 또 뭔가 자료 만드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드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시간을 재시는 겁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자기가 쓰는 시간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은 자기가 실제로 재보면 그렇죠. 요즘은 이 나이가 들수록 그렇잖아요. 뭐 별거 한 거 없는데 하루가 금방 가고 네. 누가 얘기를 좀 했는데 뭐 금방 오후 반나절 지나고 또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한참 얘기한 것들은 시간이만 안 가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평상시에 시간을 계속 재시다 보면 그 시간감을 그러니까 10대의 시간과 20대 시간, 30대 시간, 40대 시간 시간이 속도가 달라요. 우리 보면 이제 학교에서 수업할 때 초등학교 때는 1시간 수업이 30분이죠. 그다음에 40분이죠. 중학교 때는 45분, 고등학교 때 50분 이러죠. 점점 늘어나죠. 그런 식으로 뭔가 시간에 대한 느낌이나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나이 때 내 시간이 어느 정도 느낌인지를 자꾸 재보셔야 이렇게 약간 감이 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향후 스케줄에 이제 도움이 되는 예, 거죠. 반영이 되는 네.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또 스케줄 관리하시는 것을. 근데 저는 이제 딱 걱정되는 게 와 저렇게 관리하려면 저 관리하는 데 시간이 엄청 들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딱 들어오거든요.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스케줄 저렇게 빡빡하게 하면 힘들지 않으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스케줄로 보면 실제로 제가 일하는 시간이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나 6시까지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스케줄 아무것도 없죠. 이때 프리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날 중간중간 벌어지는 시간을 인지를 하고 자꾸 줄이는 겁니다.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루에 실제 일하는 시간이요. 한 4-5시간? 예. 근데 그 중에 많은 시간이 언제 있냐면 저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한 2-3시간을 매일 제 일을 하거든요. 그럼 하루에 3시간이면 이틀이면 워킹타임으로 6시간이에요. 그럼 하루 풀타임 정도 되거든요. 실제 일하는 시간이. 그런 식으로 시간을 분배를 해서 일을 하게 되면 네, 실제로는 저게 빡빡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림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시간 5시, 6시 이후, 그 다음에 그 전 시간은 굉장히 프리하게 보내고 시간을 편하게 쓰죠. 그게 목적이죠. 시간 관리하는 목적은 내가 일을 많이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프리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정리해서 관리해서 쓰는 거죠. 개인적으로 보다가 이제 궁금한 게 내가 이제 뭔가 하려고 하루 내지 3-4일 전까지 이렇게 스케줄을 대충 짜놓는데 네. 꼭 예상치 못한 급한 게 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 했던 게 이제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는? 미루죠. 뒤로. 그게 간단하죠. 처음에 스케줄을 쓸 때는 연필로 써요. 해놓고 제가 시간 블럭이 이건 2시간짜리다 1시간짜리 미리 예상을 하죠. 처음에는 그게 감이 안 와요. 이게 1시간짜리 2시간짜리 감이 안 오는데 자꾸 연습을 하는 거죠. 이건 1시간짜리라 그러면 실제로 1시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있고 못 끝내는 일이 있거든요. 그럼 1시에 끝낼 수 있는 일은 1시에 끝내고 안 되는 일들은 이제 감이 오는 거죠. 이 정도 2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2시간짜리 블록을 만들어 놓고 그날 다른 일이 생기면 이제 다른 날짜에 2시간짜리를 옮겨두는 거죠. 근데 옮기려면 다른 날짜에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짤 때 항상 그 버퍼를 좀 두고 짜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스케줄을 시간 관리를 할 때 처음에 시작하시면 제일 실패 많이 하시는 분이 뭐냐면 예를 들면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빡빡하게 뭐 중간에 막 독서 넣고 뭐 운동 넣고 막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화장실 30분 아니 화장실 20분, 식사 30분, 식사 끝나고 독서 20분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루틴으로 하는 것들은 저렇게 스케줄러 밑에다가 이렇게 따로따로 조금씩 적어주세요. 예, 적어주시고 그날 시간이 밖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은 적되 실제로 내가 일하는 시간 한 절반도 안 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시간을 내가 원하는 것들 따로 예를 들어서 뭐 기획서를 하나 써야 되는데 6살짜리 기획서를 내가 오늘 2시간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들 중간중간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채워넣는 거죠. 아까 비슷한 얘기 나왔지만 이제 우리가 뭔가 하려고 계획은 세우지만 더 중요한 건 실천이라는 이제 그렇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예를 들면 2시간짜리 업무라고 계획을 해서 경험상 이제 2시간 딱 했는데 집중력이 이제 떨어지거나 그렇죠. 이제 저처럼 굉장히 산만한 사람은 페이스북 들어갔다 네이버 들어갔다 하면 또 1시간 훅 가고 그렇죠. 그러면
미치겠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막 이렇게 자책감을 많이 네, 네. 느끼는데 네. 그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시간 관리 전문가이신데 그런 부분 컨트롤에 대한 어떤 좀 팁을 있으면 제가 제일 요긴하게 썼던 방법은 이제 타이머예요. 타이머를 옛날 뭐 돌리죠. 뽀로몬가 뭐 그 토마토 예, 토마토 그 포모도로 뭐 25분 예, 하고 예, 5분씩 이 그거죠. 방법도 있고요. 예. 그 일상생활에 쓰는 그 주방 같은 데 보면 예, 주방 타이머 계란처럼 있죠. 생긴 계란처럼 것도. 예. 돼. 딱딱딱딱 소리 나는 예. 거. 그 타이머 참 좋아요. 음. 그래서 내가 한 30분 정도 하겠다 그러면 이제 타이머를 돌려 30분을 이렇게 놓고서 네. 이 그 시간 초침 소리 있죠. 그 네. 소리가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긴장감을 주고 초침을 쭉 돌아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가 한 10년 전에 뽀모도를 시작하고 타이머 할 때만 해도 그 25분 정도 처음에 걸거든요. 걸면 시간이 참 길었는데 요즘은 타이머 25분 걸면요. 잠깐 고개 돌리면 25분이 끝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느낌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타이머를 조금씩 늘리는 거죠. 30분, 40분 이런 식으로 늘려서 예, 긴장감을 만들어 놓고 30분 내가 뭘 할지 이제 기본적인 내용 팩트 정해놓는 거예요. 이 30분 내가 메일 하나 쓰겠다. 뭐 하겠다 해놓고 그것만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좀 더 집중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목적이 있고 딱 정해진 시간을 우리 하는 그냥 마감이 딱 쳐지면 마감 때 벼랑 끝 전략. 그렇죠. 네 맞습니다. 벼랑 끝 전략. 그걸 시간 회사 일에도 항상 그래야 되더라고요. 꼭 마감할 때쯤 돼야 네, 그 네. 일이 좀 그래서 매 순간 쪼개진 업무에 매 순간 마감을 놓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요? 아 생각보다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스트레스 받는 건 뭐냐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처리가 안 돼요. 예, 그래서 30분씩 1시간씩 조금씩 일 처리가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재밌어요. 예. 오히려 그렇게 안 하고 자꾸 그냥 프리로 하게 하다가 하루 종일 이메일 한 통 쓰고 집에 갈 때 그 괴로움보다는 훨씬 더 마음이 가볍죠. PM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강의인 것 같네요. 네. PM 시간 관리가 핵심인데 네. 사실 정작 PM들 자기 시간 관리 잘 못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뿐만 아니고. 이 아날로그 말고 디지털은 쓰시는 거 있어요? 디지털 많이 쓰죠. 저도 네. 솔직히 말하면 맥바라서 네. 네 소위 사람도 알고 있는 디지털 툴은 다 쓰고 있습니다. 스케줄도 스케줄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뭐 흔히 말하는 기본적인 캘린더 프로그램 네. 있죠. 그거 쓰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스케줄은 전 노트에다가 다 스케줄 정리를 하고 캘린더 프로그램은 저녁 때 한 번 정도 이제 입력하고 알람 네. 때문에 하는 정도로 많이 씁니다. 피터는 혹시 뭐 질문 없어요? 벌써 다 한 거예요? 네. 그러시구나. 예. 중요한 게 저 분석인 것 같아요. 네. 아까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저 분석해서 나온 거를 어떻게 누적해서 패턴화 시키는지가 좀 궁금하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아까는 하드웨어류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소프트웨어류도 좋은 게 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툴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뭐 생각을 정리한다 그러면 이제 문서 툴도 있고 뭐 피터 잘 쓰는 저 대본 싱크 같은 것도 있고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마인드맵도 있고 있는데 보통은 요즘 흔히 말하는 무슨 워크플로잉 뭐 이런 것도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런 툴들이 결국에는 대부분 다 기본 베이스는 하이라키예요. 하이라키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것을 리스트로 보느냐 아니면 맵 형태로 보느냐 이런 거에 따라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생각을 결국엔 그룹 짓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뭐 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고 여러 가지 뭐 생각이 있으면 그거를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그룹 짓고 그 그룹 지은 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한 게 결국 생각 정리 다거든요. 그래서 생각 정리는 여러분 흔히 아시는 뭐 워드 문서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요즘 저는 많이 쓰는 게 이제 맥을 많이 쓰니까 이제 뭐 옴니 아웃라이너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많이 쓰고요. 아니면 이제 요즘 흔히 나오는 이제 워크플로이 같은 건 제가 초창부터 많이 썼었는데 워크플로이 같은 거 많이 쓰고요.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뭐 마인드맵이나 뭐 맥에는 이제 아이소트나 아이소트 X 같은 이제 마인드맵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마인드맵 프로그램이 기본 그 흔히 말하는 이제 OPML 구조로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서로 사실은 변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만들어 놓고 파워포인트 같은데 이렇게 막 챕터 리스트로 뜨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구조를 쓰잖아요. 결국엔 그게 다 기본은 베이스가 이제 하이라키 구조라는 거. 그래서 항상 뭔가 생각을 정리하실 때 이렇게 좋은 툴을
구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 그런 이제 계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는가. 결국에는 워드도 쓰고 탭 누르면 다음 밑에 계층이 들어오는 것처럼 있는가를만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그룹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두 가지를 고민해 보시면 그럼 뭐 어지간한 툴들은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전형과 이제 통계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한 3년 전에, 4년 전에 원래는 그 용인의 기흥 쪽에 살았었는데, 이사를 수지구 쪽으로 왔어요. 근데 기흥에서 수지까지가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그 온 이유는 뭐냐면 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지 않아요. 아니, 15분 뭐 절약하는 거 그거 얼마 되겠나. 저 이제 서울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왕복하면 3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30분씩 열흘이면 한 300분 정도 되죠. 그죠? 20일이면 한 600분 정도 돼요. 그죠? 600분이면 뭐 한 4일 정도? 아니야. 600분이면 10시간이죠. 10시간. 그럼 하루에 워킹타임에서 이틀 정도 풀타임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위클리를 이렇게 보다가 체크하다가 뭘 적었냐면 저희 중에 빗금돼 있는 것도 있어요. 네. 저게 뭐냐면 이동 시간이거든요. 통계를 내보니까 이동 시간이 전체 제가 일하는 시간에 거의 한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시간이 만만치 않아서. 근데 저 이동하는 시간이 주로 뭐 웨이팅하는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웨이팅하고 차 타고 보신다거나 뭐.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결국엔 그건 이제 죽는 시간들이죠.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그 시간에 뭐 노트북을 켜놓고 일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니고 기껏 책 보거나 우리는 이동할 때 페이스북 많이 하죠. 하면 시간을 이제 소비하게 되니까. 물론 그 시간을 소비하는 것 자체는 어쩔 수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드는 시간을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계속 갈증났던 게 뭐냐면 뭔가 어디선가 시간 좀 줄여봐야 되겠다. 그래서 통계를 내다가 결국에는 결정한 게, 이사 가야 되겠다 싶어서 한 15분 정도 줄였거든요. 줄였는데 왕복 30분, 어쩔 때는 뭐 2번 왔다 갔다도 하니까 한 달에 꽤 많은 시간이 세이브가 됐고, 그게 이제 스케줄러에 반영이 돼서 체크를 해보니까, 매일 뭐 한두 시간씩 시간들이, 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아마 효과들이 있었죠. 저는 뭐 하루 15분 정도는 그냥 생기면 그냥 빈둥빈둥 할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저렇게 일정 딱 맞춰진 시간 외에는 빈둥빈둥 놀죠.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지만 실제 내가 일을 하는 시간을 얼마나 압축해서 일을 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노는 시간을 더 만들기 위해서 압축해서 업무에 집중하는 하나의 이제 도구가 될 수가 있네요. 네,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뭐 우리 애들하고도 시간을 사실은 많이 보낼 애를 많이 쓰는 편이고, 그다음 개인 취미로 막 이것저것. 제가 문구 노트북 좋아하니까 네. 또 문구점도 자주 가야 되고 집에서 써보고 해봐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이 따로 이렇게 주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보통 퍼스널 프로젝트 하면 세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 그 개인의 액티비티, 그러니까 태스크 유형, 네, 그다음에 날리지 유형,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정리, 그러니까 결국 그 태스크가 하이라키가 들어간 네. 정리인 거겠지만 네. 그 두 가지를 같이 논다고 보면 하이라키가 들어가는 태스크의 유형을 설명을 해주셨고, 네. 지식 관리 유형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예를 들어 뭐 에버노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일반적인 내 흥미 관심 분야의 스크랩이라든가 네. 그런 것도 노하우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사실 뭐 시간이 짧아서 못 보여드렸는데 제 그 쓰는 노트가 있어요. 노트에 보면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스크랩인데 다른 내용들 비슷한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가 하나 이제 권유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메모를 오래 하다 보면 이 챕터별로 메모 노트를 나누게 되거든요. 업무, 개인, 뭐 프로젝트 이렇게 나누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걸 나누지 않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이 사람의 아이디어나 생각이라는 것이 일상이 이게 다 모여서 같이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A랑 프로젝트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영감을 책을 보면서 얻을 수도 있고 누군가 대화하면 얻을 수 있고 또는 뭐 어디서 영화를 보다가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굳이 나누는 게 사실은 오히려 더 리소스를 많이 소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요.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 정리하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 내가 하고 있는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일상적인 내용과 이런 업무에 대한 내용을 가급적이면 노트 하나 정도 마련하셔가지고 같이 적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나중에 항상 노트는 다시 보기 위해 만드는 거잖아요. 다시 보고 했을 때 전체 그 소위 말하는 맥락 그 상황의 맥락이 전체가 머리에 들어오고 생각도 좀 더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거꾸로 네. 장기적인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서 저술 같은 프로젝트는 저건 뭐 빠르게 하면 뭐 2, 3개월이겠지만 보통 그렇죠. 한 뭐 4, 오래 5, 걸리죠. 5, 6개월 네. 정도 이게 잡고 네. 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노트하고의 어떤 연관관계 하죠. 네네. 그 제가 전에 이제 썼던 그 책을 쓰는데 제일 효과를 많이 봤던 건 뭐냐면 노트 중에 사이즈 큰 것도 있어요. A3 노트. 그러니까 A3 사이즈 노트니까 스케치북인데. 네, 근데 이걸 펼치면 A2가 돼요. 그러니까 전지 절반만 해주는 거죠. 아. 거기다가 이제 뭐라냐면 그 메모한 내용, 뭐 책을 쓴다고 머릿속에 계속 생각나잖아요. 아이디어들. 이제 뭐만 보인다고 그거 책 쓴다고 해서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뭐 차 A란 차를 사겠다 그러면 차만 지나면 그 차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머릿속에 딱 키워다 주어주면 사람 머리는 이렇게 그거 관련해서 생각을 나게 돼 있고 반대로 뭐냐면 모든 것들 다 그거에 연관시키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 중심을 사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장 활발하게 머릿속에 관련된 생각도 많이 나올 때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걸 가지고 순간적으로 메모 패드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 메모를 합니다. 메모를 해서 뜯어가지고 그 A3 노트 이렇게 펴놓은 데다가 챕터를 붙이고 다 같이 때려 넣는 거예요. 계속 붙여요. 그러면 3개월, 뭐 2개월, 한 달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 이제 나중에 그걸 펼쳐서 이렇게 쭉 보면은 비슷한 생각이 겹치는 게 막 나오고요. 또 어떤 게 중요하다. 머릿속에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이 반복돼서 메모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냐면 이제 소위 말해 목차를 만들고, 네, 목차를 쫙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적어놨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면서 목차를 쭉 만들고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의 글이 윤곽이 잡히게 돼요. 예.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방법 중에 제가 볼 때 제일 쉬운 방법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결론을 내놓고 이렇게 할 거야라고 노트북을 켜놓고 글을 쓰려면 글이 막히지만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한 메모들 모아놓고 한꺼번에 보기 시작하면 머릿속에 생각들이 막 소용돌이 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는 생각을 그 초안을 막 정리하는 개념인 네. 거잖아요. 이제 집필을 시작했다 그러면 매일 특정 시간 이렇게 할당해 두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간 날 때마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책 쓸 때는 정말 시간 날 때마다 했어요. 그냥 노트 이렇게 앱 하나, 그때 그 스크라이브넌가? 그거 이렇게 앱 깔아두고서 거기 보면 스크라이브라는 앱에 보면 글을 쓰는 챕터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 글감을 넣는 파트가 있거든요. 생각 날 때마다 때려 넣었다가 이제 필요한 카피 페이스트 하고 그 이제 그 문장을 구체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마지막 책 내기 직전에는 한 달 정도 이제 집중해서 전체 맥락을.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글은 그렇게 되면 중간중간 쓰게 되거든요. 책 앞에부터 순서대로 쓰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막 쓰게 되거든요. 근데 머릿속에 전체 구조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되게 재밌게 썼습니다, 지금. 네. 왜 프로젝트가 퍼스널도 마찬가지고 프로젝트는 지금 이제 스코핑 위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스케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지금 본 거는 어떤 그러니까 실제- 플랜이 절반? 예, 예, 예. 실제 실행이 절반 예, 이렇게 들어가는 예, 거죠. 예. 그거에 관련된 노하우가 이번에 다 저기 녹여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그 게임 개발하고 할 때도 저는 PM 이제 대표님께 PM을 하지 않았지만 전체 그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내용들은 제가 PDF로 받고 코멘트를 하고 했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제가 항상 강조했던 부분은 뭐냐면 스케줄 저희 이제 PM이 둘이 있었는데 PM들에게 가급적이면 이런 스케줄이나 이런 것도 빡빡하게 잡지 말고 여분을 두고 탄력 있게 잡으라는 내용들 하고요. 그 계획한 것들이 한 3분의 1 정도 계획이 됐으면 나머지 3분의 1은 제가 사람으로 채우라고 그러거든요. 들어가서 완급 조절을 하고 설득하고 어떤 부분 설득하고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하면서 완급 조절 나머지 3분의 1은 그렇게 채우라고 해서 이제 전체 밸런스를 맞추려는 일을 많이 했었죠. 그 혹시 아까 그 디지털 툴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사례 한번 보여주실 만한 게 있나요? 오늘 제가 자료를 가진 게 없어서 네
없어요. 만약에 아쉽네. 제가 이렇게 스크랩이라도 해왔으면 좋았습니다. 아닙니다. 네.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아까 이게 아날로그 방식의 노트하는 기법 혹은 네. 아까 그 A3를 펼쳐서 A2에서 네. 이제 그 어떤 그 전체적인 맥락하고 윤곽을 잡는 위주로 네. 혹은 목차를 잡는 위주로 네. 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컴퓨터 도구도 여러 가지 이제 뭐 하이라키가 되는 구조라든가, 뭐 몇 가지 뭐 스크라이브너 또 저기 뭡니까 옴니 아웃라이너, 그다음 워크플로우 네. 뭐 여러 가지 툴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이외에 네. 혹시 스마트 패드에서 네. 개인적으로 좀 많이 쓰시는 도구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하이라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와우. 제일 많이 쓰는 건 소위 말하면 그 메모죠. 그냥 메모, 기본 메모. 예, 기본 메모. 왜냐면 요즘 전 이제 아이패드를 쓰니까 아이패드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 개를 멀티로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란 프로그램과 B란 프로그램 같이 올려놓고 쓸 수가 있고요. 이제 서로 간에 데이터 연동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필요해요. 뭔가 예를 들어서 내가 표현을 이 앱으로 저 앱으로 한다 하더라도 보통은 앱을 쓰면서 많이 실패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앱이 내 어떤 습관이나 내 어떤 뭐 생각 정리하는 어떤 능력을 키워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앱은 뭐냐면 내가 한 거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내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예, 하다 보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베이스가 될 만한 내용들이 필요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적는다든지 스크랩한 걸 넣는다든지 이런 베이스가 될 만한 앱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한데 모아두고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내가 키노트로 한번 정리해 볼 거야. 이건 내가 뭐 아웃라인으로 한번 정리해 볼 거야. 이건 내가 글을 써야 되니까 뭐 스크라이브에 넣을 거야.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고 그때 가시는 게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 앱을 가지고 해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막 뭔가를 하시려고 하면 사실은 뭐 처음 시작할 때 앱 사용법 막 공부하시는데 한 시간 한 절반 가지요. 나머지는 또 막상 쓰려고 하면 또 생각이 안 나니까 또 다른 거 하고 하다가 결국 그 앱은 지워진 경우가 많은데 결국 기본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뭘 할 거냐. 정리하고 싶은 내용 또는 뭐 알고 싶은 내용 뭐 이런 것들을 한 군데 가장 편한 툴에다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지를 앱으로 결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그 기본 베이스먼트 앱을 메모 핵심은 그냥 기본 들어가 있는 메모. 가장 많이 쓰는 건 메모. 그다음에 이제 뭐 소위 말해 그 옴니그룹에서 나오는 이제 옴니 아웃라이너 참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그 맥북 가지고는 또 이런 거 가지고는 편한 게 이제 그 워크플로이. 워크플로이는 제가 몇 년 전에 그 회사 처음 생길 때부터 관심이 되게 써봤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 기능을 가지고 되게 심플하게 내용을 장 정리하시죠. 뭐냐면 그 하이라키 구조의 내용을 적고 소위 토픽이죠. 토픽마다 메모를 안에 노트를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것만 거의 할 수 있는 기능은 다 들었다 보시면 되죠. 거기에 이제 뭐 스케줄도 넣고 뭐 일정 관리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다른 어떤 앱들이 이제 진화하면서 만들어진 과정들이고 결국엔 그의 베이스는 이제 하이라키와 노트 그게 이제 가장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이 생각 정리 및 스케줄 등등이 네.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주어진 하루에 24시간을 그렇죠. 최대한 나를 위해서 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이제 접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약간 우매한 질문일 수가 있는데 네. 인간의 뇌라는 것은 자기 합리화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네. 내가 만약에 갑자기 오토바이를 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오토바이를 사기 위한 이유를 한 100가지 만들어내요, 순간적으로. 네. 그럼 어떻게든 또 사네요. 그러고 맞습니다. 이제 남들이 말려도 나는 이래서 살 수밖에 없어. 내일 죽을지도 네. 모르는데 이거 사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그렇죠. 합리화를 하는데 네. 스케줄에도 우리가 이제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넣는데 네. 과연 그게 진짜 필요한 거냐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3자가 볼 때는 야, 그거 필요도 없는데 왜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이유를 100가지 만들어내서 난 이걸 해야 돼. 네. 뭐 영화를 봐야 된다든지 네. 뭐 문방구를 가야 되는데 내일 죽을지도 네. 모르는데 난 내일 골프 갈 거야. 네. 말리지 마. 네.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가치가 있는 건데 저 시간에 딴 걸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른 기준이 둘 텐데 네. 대표님은 네. 내가 어떤 스케줄에 할 일을 딱 정할 때 네. 그러니까 할 일이라는 건 개인적 일하고 회사 일 다 포함해서 네. 이게 진짜 나한테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거를 이제 넣을 텐데 네. 그 기준을 어떤 식으로 혹시 잡는지가 그냥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보통은 그 가치라는 거는요, 네. 결국엔 이 결론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됐다면 가치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가치가 없다고 보겠죠. 그죠? 실제로 계획을 짜고 실제 그 일을 해보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이제 보이죠. 아, 저게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당시에는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저거 되게 괜찮아. 근데 이제 TV보다 이렇게 맛집들 나오잖아요. 네. 보면 이제 저기 가고 싶은데 적어놨으면 좋겠는데 안 적어놓죠. 네. 그러나서 나중에 어디 와이프가 어디 식구들 가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 어디 맛있다고 그랬는데 막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당시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메모는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해도 될 것 같거든. 머릿속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가치라는 거죠. 이게 정말 나의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확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모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경험을 해보면 가치를 알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나오면 메모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의 기준은 뭐냐면 계획을 세우고 하기 전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고 나서. 실제 하고 나서 메모를 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기가 했던 경험 안에서 그 가치는 개인적인 것으로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해보지 않은 거는 사실 가치를 측정이 좀 어려운 거고. 어려운 거죠. 예, 해보고 나서 내가 판단했을 때 그게 가치가 있었다면 그건 나에겐 가치가 있는 계속 거죠. 가는 예, 거고. 예, 맞습니다. 아니면 이제 줄여나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기계발서 같은 거를 읽을 때 가장 이제 맹점이 뭐냐면 대부분 내가 하지 않은 거를 시키는 게 자기계발서거든요. 하다 보니까 되게 긍정적이 좋은 쪽을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게 나한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런 거 실천을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해소로서 자기계발서를 가지고 이제 자기를 위하는 방법을 많이 쓰시죠. 근데 제일 좋은 자기계발서는 뭐냐면 내가 세운 계획, 내가 한 스케줄, 내가 할 일 가지고 실제 해보고 그걸 다시 보면서 생각해보는 게 사실 그래서 제일 좋은 아까 자기계발서. 얘기하셨던 이제 한번 다시 뒤에 정리하는 네. 두 번째 메모를 또 하신다 그랬잖아요. 스케줄. 네. 다시 한번 보고 계획하는 어느 정도, 예.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렇게 일과 시간을 압축을 하게 된 거예요. 저도 처음에 메모를 하고 이 스케줄 적을 때는 오전 10시부터 11시에 뭔가 일 하나 있고 오후에 2시에 일 하나 있고 뜬금없이 저녁 때 한 8시에 일, 막 이런 식의 스케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도 뭔가를 하긴 할 텐데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를 하루에 내가 밖에 나가서 10시간을 있었는데 실제 내가 뭔가를 했던 시간은 얼마 안 되는 거죠. 사실 그거를 다시 이렇게 저렇게 일정별로 쭉 적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자괴감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맞아요. 예. 그래서 메모를 하면서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자아성찰이죠. 저는 사실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맛집 그 메모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굉장히 원시적인 게 저도 그거 보면서 저걸 적어놔야지 하고 깜빡했다면 이제 게다가 또 금방 까먹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 있으면 그럼 네이버나 다음 검색하면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이렇게 그 주소를 링크 떠가지고 카톡에 자기 자신한테 글 쓰는 기능이 있어요. 예. 저는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저장을 좋습니다. 그거지 일종의 메모죠. 그 굉장히 원시적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딱 생각났을 때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기억났을 때 바로 했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되게 아까 말씀하신 게 공감이 되는 게 그런 경우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해놓고는 조금만 지나면은 한 5분 전에 뭔 생각했지? 5분 전에 뭘 봤지? 이런 걸 까먹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네. 제가 요즘 많이 쓰는 앱 중에 그 타임 트랙이라는 앱이 있어요. 사실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오랫동안 쓰던 그 시간을 재는 앱이거든요. 그래서 항목들 정해놓고 뭐 밥 먹는 시간, 뭐 만나는 이런 시간들을 계속 시간을 재요. 이게 애플 워치에도 그게 이제 앱이 이렇게 같이 연동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일을 한다고 하면 일을 누르고서 이렇게 워크를 누르면 이제 스타트 이렇게 시간이 나오죠. 이거 해서 이거를 주별로 월별로 통계를 내주거든요. 근데 저도 이젠 이걸 한 3, 4년 전에 또 그 전에 열심히 하다가 최근 몇 년 안 하다 보니까 저도 시간 감각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또 최근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사용한 시간에 대한 패턴과 실제 패턴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일을 막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 재보니까 생각만 하고 실제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뭔가 이렇게 한번 정해진다기보다 도닦듯이 계속 꾸준히 조금씩 꾸준히가 중요하겠네요. 하시는 게. 아까 대표님께서 네. 그 15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이사를 갔다라는 네. 표현을 쓰셨는데 네. 실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1시간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 시간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그때 제가 막 1시간이다, 30분이다, 이거를, 소위 이제 시간 관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뭐냐면, 10분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놨다가 중간에 10분이 나면 막 책을 읽고 막 이런 식으로. 저는 시간 관리가 되게 루즈한 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시간을 줄이고 빡빡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앞뒤로 또는 중간에 제가 편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1시간이면 1시간, 30분, 30분이라는 어떤 거에 대한 가치를 둔다기보다는 사실 그거는 저는 일과하면 일과 시간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데 대신에 저는 이렇게 쪼개진 시간보다는요. 뭔가 스케줄이나 일을 할 때 저는 일 단위보다는 주 단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예를 들어서 5시간 7시간 일한다 그러면 5일이면 35시간이잖아요. 스케줄을 짤 때 저는 이제 35시간을 기준으로 이게 일을 나눕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안서 같은 쓰죠. 제안서를 한다, 강의를 한다 할 때 아예 큰 단위로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이번 주엔 내가 강의를 3시간을 하고, 제안서를 5시간을 쓰고, 책을 10시간을 읽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쪼개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사실은 많고요. 오히려 이걸 막 쪼갠 시간을 가지고 뭔가 의미 두게 되면, 사실 시간 관리 되게 답답하고 하기 좀 힘들어지는 거죠.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그래서 전 반대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보다는 좀 더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에 한 달 단위로 전체 통 시간을 가지고 하시면 조금 더 시간 관리에 여유가 생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그 프로젝트 그 품질 쪽에 유명한 에드워드 데밍이라는 박사가 얘기한 PDCA 사이클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시나요? 못 들어봤습니다. 네, 그 PDCA 사이클이 이제 품질 개선에 쓰이는 가장 기본 베이스 그렇죠. 원칙인데 간단해요. 플랜 두 체크 액트를 계속 반복해서 조직의 프로세스가 이제 향상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시간 관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계획하고 실제 실행해 본 다음에 끝이 아니라 맞아요. 체크 액트가 그게 더 된다. 중요하죠. 네, 그래야 개선이 되는 거지. 네. 저도 보니까 2가지는 했는데 네. 체크 액트는 잘 안 했더라고요. 사실 그 체크 액트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건 소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람의 시간이 아니고 내가 내 시간을 보고서 해놓은 결과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정말 네. 실제 피부로 와닿는 시간들이거든요. 그럼 그때는 정말 제가 필요한 시간들을 관리할 수 그럼 있을 그 시간이 자아 성찰은 주의 끝에 한 번 정도 하나요? 매일 밤마다? 일단은 밤마다 일기는 써야 되고요. 일기는 쓰세요? 네, 밤마다 일기는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위클리 스케줄은 제가 매일 작성을 하죠. 쪼개서 작성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도 시간에 대한 내용도 좀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노트 중에 이제 하루 노트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날 있었던 거를 이렇게 조그만 수첩에다가 계속 씁니다. 그래도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했고 이런 밥은 뭘 먹었고 쭉 적어요. 누가 미팅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고 이런 것도 쭉 적습니다. 그런 건 이제 수시로 계속 적죠. 근데 이게 사실 그 체크 액트라는 게 너무 오래된 과거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어느 정도 보다가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이제 그게 자료의 가치가 없어서 폐기하거나 버리거나 이런. 생각보다 이 노트가요 열심히 해도 많이 못 써요. 네. 제가 한 10년 넘게 쓴 노트가 저희 집에 가면 책장으로 한 2개, 3개 정도 되거든요. 제가 1년에 많이 쓸 때는 1년에 13가지 노트를 한 20권씩 썼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트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근 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노트 한 권을 보면 종류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면 노트 한 권을 쓰는데 그게 그건 제가 보통 이제 2권을 전에 노트와 이번 노트 2권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럼 2달, 3달 정도. 그 정도가 제일 핫한 것 같아요. 핫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거는 이렇게 마치 이렇게 서재에 꽂아놓은 책 보듯이 그냥 꺼내서 이렇게 훑어보는 거죠. 옛날 추억 옛날 같은 거. 그러면 이제 거기에 생각하지 않았던 미팅에서의 내용, 그 다음에 과거에 잊어버렸던 것들 떠오르면서 지금하고 매칭이 되는. 알겠습니다.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다르게
얻어진 정보를 메모를 하면서 이게 하나로 이렇게 엮어질 때가 있거든요. 재밌죠. 야, 벌써 시간 다 됐네요. 네. 자, 저희 이제 방송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되게 바쁜 시간에 나오셔서 정말 좋은 그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말씀하신 걸 바탕으로 앞으로 시간 관리 잘해서 많이 놀도록 네. 한번 다음 달에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크해.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